안녕하세요. 율촌중대재해센터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중대산업재해는 사회적 이슈를 넘어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작 어느 작업, 어느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이 귀속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 구조를 검토하거나 기업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물음은 단순합니다.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가? 아니면 협력업체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 것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서 조항이나 도급 구조를 근거로 결론 내리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책임의 주체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 누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위험 요인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이를 관리할 수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개념을 압축하여 지배관리 장소 또는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해석, 판례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이 개념을 해석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5가지 정도의 지표들을 통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의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작업에 관하여 제63조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을 도급인 자신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배관리 장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 배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운영 지침에서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에서 중대산업재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제4조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의 주체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1년 11월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의미를 하나의 사업 목적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해당 장소 등의 위험 요인을 인지, 파악하여 그 위험 요인을 제거,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서의 지배 관리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역시 지배 관리 또는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의 개념을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급인 책임에 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관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차고지 내에서 버스 운행을 위해 버스가 있는 장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근로자를 마침 차고지로 들어오던 같은 회사 소속 버스가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해당 차고지를 지배 관리하는 주체를 판단하면서 해당 차고지는 버스 공제조합이 사용 허가를 받아 4개의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공영 차고지로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차고지 전체 중 일부에 그치는 점, 사고가 발생한 시각에 해당 장소는 4개 회사가 모두 시내버스의 기점, 종점, 회차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해당 차고지에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버스 공제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 왔던 점, 버스 공제조합이 공영 차고지를 이용하는 시간, 면적이 월등히 많아 버스 공제조합이 안전 관련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근거하여 피제자가 소속된 버스 회사가 공영 차고지를 지배 관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버스 공제조합이 해당 차고지를 지배 관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모회사 부지 내에 위치한 자회사의 사업장을 모회사가 지배 관리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을 보아 모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자회사는 모회사에게 임차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상당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점, 하나의 공장 부지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출입구와 벽체 등으로 모회사가 사용하는 공간과 자회사가 사용하는 공간의 경계가 명확하고 상호 왕래도 자유롭지 않은 점, 자회사는 생산 설비 일체를 직접 소유 관리하는 점, 자회사와 모회사는 공과금을 각각 별도로 납부하는 등으로 시설 관리 및 사업 운영 역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자회사의 사업장이 도급인인 모회사가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령, 행정 해석, 판례를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배 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장소 등에 대한 법률상 권리 또는 사실상의 지배력 보유 여부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거나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내재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유해, 위험 요인을 관리, 개선하는 등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권 행사 여부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한 결정권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위험 요인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속 근로자의 상주 또는 수시 출입 여부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상주하는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작업 상황이나 관리 상태 등을 언제든지 점검할 수 있어 유해 위험 요인을 인식, 통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소속 근로자가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장소에 수시로 자유롭게 출입할 경우에는 사실상 상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기관의 해당 장소 등의 관리 통제 가능성이 높아져 마찬가지로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번째로는 작업 진행 과정의 총괄 조율 여부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경우 그 작업에 내재된 유해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안전설비 장치의 설치, 변경, 해체 권한 보유 여부입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안전설비의 설치, 변경, 해체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 및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시 중요한 점은 계약 구조나 계약서상의 문구보다는 실제 현장을 누가 관리하고 이에 따라 누가 위험을 인지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지배력, 작업 인력, 예산에 대한 영향력, 근로자의 상주 및 출입, 작업에 대한 총괄 관리, 안전설비 설치 및 해체 권한 등이 그러한 책임 판단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개념과 지표를 바탕으로 각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작업과 업무에 대해 책임 범위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의무 이행의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무엇보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율촌중대재해센터의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